안녕하세요. 오늘은 뿔의 부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뿔에는 각뿔과 원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원뿔에 대해서 부피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뿔과 비교하기 위해서 기둥을 비교하면 되겠네요. 기둥의 부피는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구했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했죠. A4 용지를 쌓아가는 그런 적의 원리라고 그랬죠. 쌓을 적의 원리로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됩니다. 근데 각뿔의 부피나 원뿔의 부피 마찬가지겠지만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한 다음에 이게 바로 기둥의 부피죠. 3분의 1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3분의 1이? 그렇죠. 바로 기둥의 부피에 3분의 1이 뿔의 부피가 된다는 거죠. 자, 왜 3분의 1이 되느냐는 고등학교에 가면 적분이라는 거 배웁니다. 적분. 자, 이 적자가 금방 말했던 쌓을 적자인데요. 적분에 가면 왜 3분의 1이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뿔의 부피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직관적으로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뿔의 부피구나. 반대로 하면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뿔과 높이가 똑같은 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4, 그 다음 6이죠. 요런 물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선생님 학교에도 있는데 거기에다 물을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도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려 있거든요. 물을 채워가지고 이쪽에 이렇게 부으면, 그래서 물을 채워서, 부피는 물을 채우는 거죠. 채워서 부으면 3번 부으면 여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걸 실험해 볼 수 있는 도구가 학교에는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배울 때 학교 선생님한테 그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로 하고, 3번을 채웠다는 얘기는 부피가 3배라는 거죠. 기둥이. 그래서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 됩니다. 3분의 1. 예를 들어서 이 그림에서 보면 부피를 구하면 4 곱하기 4 하면 16이고 곱하기 그 다음 높이가 6이기 때문에 6을 곱해주고 그러면 기둥이 되겠죠. 이 종이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기둥이 만들어집니다. 거기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뿔의 부피인 얼마죠? 32가 나오겠네요. 32. 부피의 단위는 센치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그래서 3분의 1배구나 라는 거를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왜 그런지에 대한 공부는 고등학교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사각뿔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세요. 사각뿔의 밑넓이. 여기가 밑이죠? 여기가 정사각형이네요. 3, 3이니까. 그래서 3, 3은 9가 되겠습니다. 9. 그 다음 부피는 밑넓이에다가 높이를 곱하고 뿔이니까 3분의 1을 곱하면 되죠. 그럼 9 곱하기 높이가 5죠. 5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자, 이런 거 계산할 때 계산하고 3분의 1을 하지 말고 먼저 약분을 하고 계산을 하면 그 숫자가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분을 먼저 하고 3, 5, 15 이렇게 계산하는 게 더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부피는 15가 되겠죠. 단위는 센치의 세제곱, 넓이는 센치의 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에서 4번 한번 풀어볼까요? 요거는 뭔가요? 삼각뿔이네요. 삼각뿔. 네. 자, 삼각뿔의 밑넓이는 좀 여기가 되죠. 여기 직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6 곱하기 10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 30이 됩니다. 30cm의 제곱. 이렇게. 자, 부피는 뿔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 곱하기 높이가 4죠. 4 보입니까?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약분하면 40이 됩니다. 40cm의 세제곱. 이렇게.
그래서 뿔의 부피는 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구나. 이거를 잘 인지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원뿔로 가볼까요? 원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원뿔의 밑넓이. 자, 원이죠. 반지름이 3이죠. 그러면 파이 r 제곱이죠. 넓이가 그럼 파이 3 제곱이니까 9파이 센치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뿔이니까 3분의 1 해라. 그럼 9파이 곱하기 높이가 4죠. 4 곱하기 3분의 1. 3분의 1 잊어버리면 안 돼요. 3, 1은 3, 3, 3은 9 하면은 3, 4, 12가 아니고 요 파이 빼먹으면 안 됩니다. 12파이 센치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뿔도 마찬가지로 원기둥의 3분의 1, 원기둥 부피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에서 8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원뿔의 밑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반지름이 5죠. 5니까 파이 5 제곱해서 5이 10파이가 아니고 5, 5, 25파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25파이 센치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 부피는 밑넓이가 25파이니까 곱하기 높이 6 되고 3분의 1. 그러면 약분 먼저 하고 계산하면은 50파이 센치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문제 계속 이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삼각뿔이네요. 삼각뿔. 네. 오른쪽 그림의 삼각뿔에서 밑면은 이번엔 밑면이 직각삼각형이죠. 직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이 직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하고 5니까 밑넓이가 4 곱하기 5 곱하기 2분의 1을 해서 10이 되겠네요. 10. 그 다음 높이는 얼마죠? 높이는 안 나와 있어요. 몰라요. 근데 부피가 40이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피를 어떻게 구하죠? 부피를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밑넓이가 얼마였죠? 10이었죠? 높이를 x라 하겠습니다.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럼 10 곱하기 높이 x 곱하기 3분의 1 한 게 4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양변을 계산을 좀 해주면 3분의 10x는 40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x를 구하기 위해서 10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3을 해주면 x는 4, 3, 12가 돼서 높이가 1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피를 알려주고 거꾸로 높이를 구하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번에는 밑넓이를 구할 수 없네요. 얘가 a니까. 밑넓이를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얘가 직각이니까 삼각형이네요. 그러면은 a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약분하면 2a가 되겠네요. 자, 밑넓이를 구할 수는 없지만 a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자, 부피가 36이라 했기 때문에 부피는 밑넓이 2a 곱하기 높이 9 곱하기 그 다음 뿔이죠. 이거 뿔이니까 3분의 1 한 개 3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을 만들 수 있겠죠. 계산을 해주면 6a가 36이 되고 6분의 1을 해주면 a는 6이 된다는 걸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편의 길을 모르더라도 뿔의 부피를 구하는 방식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 편의 길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원기둥으로 원뿔로 가보겠습니다. 자, 반지름 2니까 원뿔의 밑넓이는 1이죠. 파이 r 제곱해서 4파이가 되겠네요. 4파이. 자, 높이는 알 수 없으니까 높이를 x라고 하겠습니다. x. 그러면 부피를 어떻게 구하죠?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이게 뿔이니까 3분의 1. 그래서 4파이 곱하기 높이 x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얼마나 했죠? 예, 부피가 8파이가 된다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4파이 곱하기 x는 8파이다 이렇게 되죠.
자, 양변에 파이파이가 있으니까 파이파이 지워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 3분의 4를 없애야 되니까 x만 남겨야 되니까 4분의 3을 좌변에, 우변에도 4분의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4분의가 약분되고 3분의가 약분돼서 x는 되고, 여기 약분하면 2, 3은 6이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6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계산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인가요? 네. 뭐예요? 이건 이거 좀 어려워 보이네요. 별표 한번 쳐볼까요? 정사각뿔대의 부피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구하면 될지 한번 천천히 풀어봅시다. 15번. 밑변의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10인 정사각뿔의 부피를 일단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밑넓이가, 먼저 부피는 어떻게 그러죠?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뿔이니까 3분의 1 하면 되죠? 그럼 밑넓이가 10이니까 100이죠. 10 곱하기 10, 100 곱하기 높이가 얼마죠? 높이가 10이라 했습니다. 10 곱하기 3분의 1 하면은 3분의 100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3분의 1000. 16번. 밑면의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고, 일단 한 변의 길이가 4고 정사각형이고 높이가 이번에는 4인 뿔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4 곱하기 4, 이게 밑넓이가 되겠죠. 곱하기, 여기가 밑넓이, 그다음 높이가 4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분의 64가 된가요? 4, 16 곱하기 4니까 4, 6에 24, 64. 3분의 64가 되죠. 자,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전체가 뿔의 부피가 요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뿔에, 지금 위에 뿔이 지금 없지만 위에 뿔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위에 뿔의 부피가 요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할 것은 정사각뿔 대의 부피를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에서 위에를 빼준다면 요 가운데가 남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전체에서, 자, 위에 뿔의 부피를 빼주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가운데에 정사각뿔 대의 부피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000에서 3분의 64를 뺀다.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돌려서 구하는 느낌입니다. 그럼 3분의 몇입니까? 1000에서 64를 빼면 얘가 6, 9, 9, 10이니까요. 936인가요? 936. 그럼 3으로 약분된가요? 3, 3은 9, 3, 1은 3, 3, 2, 6. 312가 되겠네요. 312가. 312 맞나요? 6. 네, 맞네요. 자, 이 문제 좋죠. 단순히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게 아니고 정사각뿔 대의 부피를 바로 못 구하기 때문에 큰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한 다음에 여기 윗부분 없는 부분에 정사각뿔의 부피를 구해서 두 개의 차를 이용하면 요 가운데 부분에 정사각뿔 대의 부피를 구하는 그런 생각을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사각, 어떤 뿔의, 꼭 정사각이 아니어도 상관없죠. 뿔의 부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중요한 게 기둥의 부피에 3분의 1을 한 게 바로 뿔의 부피다. 그래서 이 3분의 1이 곱해진다는 거를 잘 기억하면 되겠네요. 자,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공부와 같이 하기로 해요.